예. 개천절 집회 얘기는 잠시 뒤에 바로 만나보기로 하고요. 코로나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졌지만 3주 뒤 추석엔 괜찮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올해는 웬만하면 고향 가지 말자, 그냥 집에 있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수도권 신규 발생 확진자 수는 78명으로 8월 15일 이후 처음 두 자릿수로 내려오는 등 확산세가 점차 진정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휴만큼은 이동을 최소화하고 가급적 집에 머무르시면서 휴식의 시간을 갖도록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립니다. 가능하면 이번 추석에는 각자의 집에 있자. 이현정 의원님, 네. 이 얘기인즉슨 추석이 앞으로 3주나 남았는데 3주 안까지 코로나 방역이 어느 정도 죄는 게 쉽지 않다는 정부 당국의 판단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정말 특이한 게 흩어져 있으면 잠잠하다가 모이면 활성화됩니다. 이제 이거 어쩌면 죽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세계적으로 그렇게 경험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119명이 어제 이제 확진자가 나왔지만 소규모 집단의 확산은 여전한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중증 환자들이 여전히 많아서 사실은 지금 의료진도 당연히 긴장하고 있는데 지금 최대 앞으로의 그 과제는 뭐냐면 바로 추석 연휴입니다. 이 예. 추석 연휴가 이제 9월 말 10월 초인데요. 이때가 되면 지금 트윈데믹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독감이 유행하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올 경우는 굉장히 위중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여름에는 그래도 날씨가 좀 따뜻하고 해서 이 혈관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조여들지 않는데 문제는 이 기온이 기본적으로 한 10도 이제 중반 후반으로 올라가면 이게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또 면역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여기에 독감과 코로나가 같이 유행해 버리면 정말 이게 막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더군다나 이 추석이 되면 정말 전 국민의 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먹고 그거는 좋지만 이게 올라와서 직장에 복귀하고 이렇게 업무에 갈 경우에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는 거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도 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 보니 이제 지금부터라도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모이지 말고 흩어지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당국은 확실히 고향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권고를 했는데 시민들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동할 때 감염의 우려도 있고 혹시나 걸렸는데 이제 무증상으로 있다가 이제 고향 가가지고 지역사회에 퍼뜨릴까봐 이제 사실 이제 고향이라는데도 참 가기가 더 쉽지 않구나. 내려오지 말라고 이게 코로나가 그렇게 생긴 게 왔다 가면은 부모들이 더 걱정이지. 서운하기는 어때? 서운하기는 오고 오면 좋은지. 그럼 명절에도 허락을 하면 전부 이동 다 되면 그때 가서 또 발생이 되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동을 못하니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인터뷰하신 분은 서운함을 내비치면서도 또 여러 가지 심경이 좀 들은 것 같은데 조상호 대변인. 네. 결국 그럼에도 여론조사는 조금 아직도 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의견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젊은 층들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신 분들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부모님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취약한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들 건강이나 그런 오염군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왜냐하면 80대 이상에서는 사실은 걸리면 3분의 1이 거의 이제 사망에 이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서라도 잘 설득해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좀 이동을 제한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석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고 그런데 정작 재확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이 보수단체 집회 있잖아요. 그런데 한 달도 안 남은 개천절에 또 집회를 신고해서 논란입니다. 10월 3일에 7개 단체에서 27건의 집회가 경찰서에 신고되었습니다. 경찰에서도 집시법에 따라서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민적인 분노나 이 현 문재인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 의지 같은 거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또 다른 분들에 대한 배려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태현 변호사님, 실제로 이번에는 휴대전화까지 끄고 모이자 한 종각에 3, 4만 명 모일 것 같다는 얘기가 있는데 좀 걱정이 좀 많이 되거든요. 걱정이죠. 왜냐하면 휴대전화 끈다는 얘기는 나중에 이제 방역당국에서 8.15 광화문 집회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가지고 그 집회 참가자를 찾아내서 그 검사를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휴대전화를 끄고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방역당국에 이거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어떤 의사를 표명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서울시에서는 금지 통보를 했고, 뭐 8.15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그 금지 통보에 대해서 주최자들은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것이고, 그런데만 이번에는 이 지난번 8.15 집회 때 그 확진자가 늘어났던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집행정지를 시켜주지 않고 아마 서울시에 손을 들어줄 겁니다. 아마 저 집회는 법적으로 원천적으로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못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것, 이걸 어떻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서울시는 뭐 경찰들을 동원해서 아마 10월 3일 개천절 연휴 때 그 광화문 쪽을 아마 철통 봉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 달도 안 남은 개천절 집회 예고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한 쉼 없이 달려와 봤는데요. 이제 시청자의 목소리를 하나씩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만나볼까요? 대한민국은 우리가 잘 지킬 때니 목사님은 개천절까지 감옥이나 잘 지키세요 라는 말도 하신 분도 있고요. 예. 추석 때 고향 안 가고 밖에 안 나갈 테니 TV 추선 특선 영화나 많이 틀어주세요 라는 답변도 하셨습니다. 예. 재난지원금 받는 사람 따라 있고 그 지원금 메우는 사람도 따라 있는 나라라는 조금 얘기도 하셨고요. 추미애 장관이 장관이지 아들이 장관이냐 이런 식의 가족 괴롭힘 제발 그만해라 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아팠냐 안 아팠냐가 문제가 아니다. 휴가 연장이 적법했냐 안 했냐가 정점이지. 반면 보시는 저런 의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오늘 댓글 5개 감사드리고요. 바로 이어서 실시간 검색어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10호 나이선은 지나갔고요. 11호 지금 노을이 또 올라온다는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현정 의원님 말씀하시면 이제 코로나 독감이 겹치면 큰일인데 내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한다니까 좀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태풍과 코로나 소식이 시장 검색어의 상위권을 차지했고요.